안녕하세요, 우즈라이크 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433 포메이션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433에서 가장 잘 활용해야 하고 색깔을 잘 살려야만 하는 포지션, 바로 윙포워드입니다. 더 정확히는 윙포워드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33은 상대 측면 수비의 느린 발을 공략하기 위해 발이 빠른 윙포워드를 활용하는 공격이 핵심입니다. 윙포워드들은 보통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사이드라인을 열심히 탑니다. 상대의 수비 간격을 넓히고 패스를 잘 받기 위함이죠. 윙포워드가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윙포워드들이 사이드라인만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3톱을 사용할 때 양쪽 윙포워드가 사이드라인에 붙어있고 원톱이 가운데에 서 있다면 셋의 간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35m입니다. 이렇게 넓은 간격에서 3톱의 연계 플레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윙포워드들은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격수기 때문에 수비할 때 힘을 아끼고 공격에만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프라인 근처에서 머무르죠.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하프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해서 득점을 하면 경기를 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많이 낮은 방법이며 이런 패스는 공수 간격이 넓어지게 만드는 원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격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1번에서는 좌우 간격이라면 2번에서는 앞뒤 간격, 즉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격이나 수비에 적합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팀으로서 경기를 운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원인은 윙포워드가 사이드라인과 하프라인 위치를 지나치게 고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할 이야기들은 윙포워드가 사이드라인과 하프라인에 위치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양쪽 윙포워드가 똑같이 사이드라인에 붙어있을 때 3톱의 간격이 너무 넓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이 어느 한쪽 방향의 윙포워드에게 연결되었을 때 반대쪽 윙포워드는 중앙으로 이동해서 연계가 가능한 거리까지 빠르게 좁혀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이 연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이드라인에 붙어있다간 필요한 타이밍에 중앙으로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라인에 미리 붙어있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보다가 같은 방향으로 공이 올 것 같으면 사이드라인으로 이동하고 반대 방향으로 공이 전개될 것 같으면 중앙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올 것 같은 느낌이 없는 상태, 즉 롱킥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된다면 반대편 윙포워드가 필요한 타이밍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을 가진 선수가 주변 선수들이 간격을 좁혀올 수 있도록 공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윙포워드들이 하프라인 근처에 머물며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할 때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는데요. 433의 구조상 측면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윙포워드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미드필더의 좌우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윙포워드가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미드필더의 체력을 잘 지킬 수 있겠죠. 또한 미드필더가 반대편으로 호출되었을 때 중앙 지역을 커버할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 공을 뺏었을 때 좁은 간격이 유지된 상태로 역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공을 뺏었을 때 짧은 패스로 쉽게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프라인에 머물렀을 때 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의 롱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하고 그것마저도 수비수가 적절한 간격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뒷공간으로의 패스는 쉽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면 비교적으로 정확한 짧은 패스를 통해 공을 받을 수 있고 수비가 붙어있더라도 자리를 빠르게 이동해서 수비를 따돌린 후에 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윙포워드가 사이드라인이나 하프라인이 아닌 곳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윙포워드가 패스를 내주고 조금씩 가운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풀백에게 공이 연결되었을 때까지 천천히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센터백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상대 센터백은 우리 팀의 센터포워드에게 시선이 묶여있기 때문에 마크하기 어렵고 공이 측면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중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윙포워드의 움직임을 보시면 반대쪽 측면에서 지공, 경합 등 여러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중앙 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팀의 좌우 간격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아래쪽에서 공이 연결될 때 측면으로 빠지기보다는 풀백이 전진할 수 있는 방향을 양보해주고 본인은 중앙 지역으로 침투하는 움직임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비록 연결되진 않았지만 연결되었다면 위협적인 침투가 되었을 움직임이었습니다. 중앙의 산미들이 오른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433의 측면을 메우기 위해 미드필더가 소환되면 중앙에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먼 거리를 달려와서 미드필더가 없는 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입니다. 윙포워드가 단순한 패턴으로만 움직이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통된 문제는 사이드라인과 하프라인을 고집했을 때 간격이 벌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통된 해결책은 고집하던 위치를 버리고 아래쪽이나 중앙으로 이동해주면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공격할 때는 간격을 넓혀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너무 넓은 간격은 패스의 거리가 길어지고 공수 간격이 벌어지며 공을 받더라도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할 때의 간격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433의 핵심인 윙포워드인 만큼 스스로 간격을 넓혀야 할 때와 좁혀야 할 때를 잘 파악하여 움직인다면 더 많은 터치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고 이는 곧 팀의 승리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을 가진 팀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윙포워드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